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남동생과 단 둘이 살고 있는 소녀, 영주. 이 남매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단 하나뿐인 집에서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모와 고모부는 부모님이 안 계신 틈을 타 어떻게든 이 집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려고 하는데요. 니들 분양권 받아봤자 새 아파트에 월세로도 어림없어. 산다는 사람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받고 헤쳐버리는 게 나아. 영주야, 공말 들어. 이런 일은 어른 말 듣는 거야.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야, 이 새끼 안 떨어져! 야, 조용히 해! 가만 좀! 어머! 아직 20살도 채 되지 않은 영주는 필사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남동생 영인을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찾아온 부모님의 제삿날, 영주는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을 받고 경찰서로 불려갑니다. 강지은이, 우기정이, 김동환이가 한패거리고 이희창, 주영인이 나중에 끼어들었어요. 일치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CCTV에 얼굴 다 찍혔고 아이들은 최종 판결 전까지 분류심사원에 수감 조치될 예정이고요. 그 사이에 합의가 되면 감형될 수 있으니까 합의금 한번 모아보시고. 당장 합의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 부모님들 생계능력 증빙 자료랑 그 자녀에 대한 교정 능력을 증명해야 돼요. 주영인 학생 보호자인데요. 제가 일이 없어서요. 합의금도 그렇고. 집에 어른이 없어요? 제대로 사고를 친 영인을 위해 영주는 합의금으로 총 300만 원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을까요? 그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어른인 고모에게 돈을 빌려달라 얘기해보지만 고모는 조카의 부탁을 매정하게 거절해버리죠. 기댈 곳이 없어진 영주는 길가에 붙어있는 전단지를 보고 급기야 신용대출을 신청하려 합니다. 저 대출 좀 해주세요. 네, 고객님. 대출 희망 금액이 어떻게 되십니까? 300만 원이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 확인 결과 1,000만 원 이하 소액은 이자를 선납해 주셔야 대출 가능하세요. 선납할 금액은 대출금의 30%시고요. 30분 이내로 입금하셔. 지금 가신 전화는 없는 방향입니다. 다시 확인하신 후 왜 안 나와요? 대출은커녕 통장에 있던 100만 원까지 잃어버린 영주. 절망에 빠진 소녀는 후회로 몸부림치다가 어찌된 심정인지 예전 부모님 트럭 사고의 판결서를 보게 되는데요. 그 판결서엔 부모님을 치워 죽인 남자의 주소가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과 남동생을 이렇게 만든 작자를 보기 위해 영주는 그 주소가 가리키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여태껏 원망했던 원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부모님을 죽인 남자는 아내와 함께 두부 가게를 하고 있었으며 어쩐지 몸이 편치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가해자의 모습. 복수를 생각하고 왔던 영주는 무거운 마음을 누르고 그 아저씨에게 다가갑니다. 저기 사람 구워줘. 이날 이후로 영주는 아저씨의 두부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사고 피해자의 딸이란 걸 모르는 아저씨 부부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영주를 상냥히 대해주었으며 특히 아줌마는 거의 친딸처럼 아끼고 보살펴줬습니다. 영주야, 이리 와봐. 잠깐이면 돼. 가게에서 팔던 거니까 다 깨끗한 거야. 가져가서 식구들하고 먹어. 잠깐만. 그러는 사이 동생의 재판 날짜가 성큼 다가옵니다. 영인이를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 무겁게 고민하던 영주는 한밤중에 집을 나가 아무도 없는 두부가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가게 안에 들어가서 아줌마가 돈을 넣어둔 철통을 열기 시작하죠. 드디어 돈을 꺼내는데 성공한 그때 가게 안으로 술에 진탕 취한 주인 아저씨가 걸어 들어옵니다.
아저씨 저 영주. 아저씨 저 영주예요. 영주는 훔친 돈을 가지고 황급히 가게 밖으로 나갑니다만 그 눈에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 아저씨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이 마음씨 여린 아이는 그걸 못 본 채 하지 못하고 아저씨를 위해서 구급차를 불러주는데요. 이후 동생을 위해 돈을 훔치긴 했으나 마음 한구석 죄책감에 시달리는 영주. 소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두부 가게 앞으로 와 있었습니다. 한참 전에 아저씨가 트럭을 몰았는데 차 사고를 내서 징역을 살았어. 자책이 너무 심해서 손목도 긋고 그랬어. 아저씨 그날 늦게 발견됐다면 정말 큰일 났을 거래. 제가 잘못했어요. 얼마가 필요한지 몰라서 그냥 넣었어. 그냥 주는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나중에 일하면서 천천히 갚으면 돼. 넌 좋은 애야. 하지만 알 수 있어. 사람을 죽인 죄책감에 시달리는 남편과 몸이 불편한 아들을 돌보면서도 영주에게까지 선의를 베푸는 아주머니. 영주는 아줌마가 준 돈 덕분에 동생의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영인이도 무사히 집에 돌아오고 영주는 아저씨 아줌마와 한층 더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이 부부 역시 영주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죠. 근데 자식은 아들 하나 아니야? 아, 예. 숨겨둔 내 막내딸. 아따 언제 낳대? 아줌마 저렇게 오는 거 참 오랜만이다. 네가 와줘서 다행이다. 부모님을 죽인 가해자 부부에게서 잊고 있던 엄마 아빠의 사랑을 느끼는 영주. 이 행복이 계속될 거라 생각하던 어느 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또 길바닥에서 싸움질을 한 동생 때문에 영주는 경찰서로 불려갑니다. 너 진짜 왜 그래? 누나랑 약속했잖아. 어쩌려고 이래? 나 진짜 어떡할 거냐고. 여기나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누가 때렸어? 누나한테 말해봐. 경찰서에서 나오는 길, 동생 영희는 누나와 함께 있는 아저씨가 부모님을 죽인 가해자라는 걸 눈치채는데요. 맞지? 누나 내 사장. 누나! 모르겠어? 알아. 뭐? 나도 알고 있다고. 어떻게 그런 놈들과 함께 지낼 수 있냐며 분개하는 영인이에게 영주는 이전이었으면 상상도 못할 말들을 쏟아냅니다. 아저씨도 충분히 괴로우셨을 거야. 그러니까. 누나 지금 그 새끼 편드는 거야? 어떻게 그 사람들 얼굴을 맨날 볼 수가 있어?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냥 그렇게 죽어버리면 다야? 왜 그렇게 죽어버려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좋대. 우리 버리고 죽어버린 엄마 아빠보다 지금 우리한테 훨씬 더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 누나가 누구 딸인 줄 알아? 그거 알고도 누나를 받아줄까? 받아주지 왜 안 받아줘? 네가 뭘 한다 그래. 뒤까짓 게. 부모님을 죽게 만든 가해자 부부,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갈구하는 소녀. 이 묘한 관계는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 영화 영주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 사이 얽히고 설킨 묘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주인공 영주는 트럭 사고로 부모님을 떠나보낸 후 집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리며 일종의 결핍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온 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자신과 동생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가해자 아저씨네 부부였습니다.
이 영화가 흥미로운 부분은 가해자 포지션에 있는 아저씨 아줌마의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트럭 사고로 인해 벌어진 불행한 삶들을 비춰준다는 점인데요. 처음엔 복수를 위해 접근했던 영주도 쌍방의 인생이 망가진 것을 알고 나선 그들을 순수하게 미워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된 복잡한 관계성은 보는 우리로 하여금 저 가해자들을 증오할 수 있는가에 대한 혼란과 이토록 많은 불행을 불러온 사고 그 자체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게 만들죠. 험한 세상 속에 떨어져 필사적으로 기댈 곳을 찾아가는 한 소녀의 이야기, 영주. 내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잊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영화를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믿을 뻔이었습니다.